실은 가려질 수 없다. 그리고 진실 앞에 선 가짜는 결국 무너진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헤매긴 하는데 센스는 좋네. 아니 근데 미숙신 가는 분은 일은 좀 서툴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진상 손님 상대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맘 놓고 가게 막힐 수 있겠다 싶더라고. 강재인과 김도윤 두 사람은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도희의 가방에서 나온 커프스 단추. 처음에는 단순한 장신구로 여겨졌던 그것이 사실은 도희가 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증거이자 외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가 관영의 회장 후보 기호 1번 숙자예요. 팀장님, 학력 위조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직접 보시죠. 오늘도 따끈따끈한 쓰레기 가도 끝이 없는 쓰레기들의 집합소 폭로월 이 미친놈이 또? 흑역사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단추에는 YL 회장 황기찬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제이는 그것이 자신이 과거에 직접 주문 제작해 선물했던 단추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 단추를 마주한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도희가 자주 말하던 말을 떠올립니다. 언니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들켜요. 감추려고 해도 그 진심이 손끝에서 스며나와요. 그 말을 곱씹던 제이는 문득 도희가 그 단추를 가방에 넣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닌 범인을 지목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김도윤은 이 단추를 들고 직접 기찬의 사무실을 찾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서 단추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그 손짓은 조용하지만 묵직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도희가 남긴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심장을 겨누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기찬은 말문이 막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목구멍은 마치 막혀있는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 속에는 명백한 초조함과 당혹스러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단추 하나가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과거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누구보다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찬은 손을 뻗어 단추를 집으려다 말고 서랍을 열어 수면제를 꺼냅니다. 그 모습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시도였지만 사실은 무너져가는 심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도윤을 외면한 채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합니다. 그게 왜 내 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그러자 김도윤은 제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이 단추 제인 씨가 예전에 회장님께 선물한 거랍니다. 주문 제작으로 만든 단 하나뿐인 디자인. 이걸 도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장님? 왜 그 단추가 그녀의 가방에 있었는지. 기찬은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볼 뿐. 그 순간 그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제인은 그 무너지는 세계의 중심에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강재인이 조용히 연락을 취한 유튜버는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킬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그녀의 이름은 가짜였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영상은 강세리의 대학 졸업장 위조 정황부터 시작해 과거 유부남과의 스캔들 사진, 음성 녹취, 그리고 내부 직원을 향한 갑질 증언까지 세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증언하는 익명의 전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녀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 가족 얘기를 꺼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너질 뻔했어요. 해당 영상은 공개 30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합니다. 댓글창은 곧 분노의 공간으로 바뀌고 강세리 퇴출하라 YL의 수치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그녀의 갑질과 허위, 이력 퇴출을 요구하는 글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국가적 이슈로 번져갑니다. YL 그룹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평소 그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폭로와 증언을 이어갑니다. 사내복지 물품을 자기 집으로 보낸 거 알고 계셨나요? 라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수십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며 임직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세리는 급히 자신의 이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초조함에 손이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당신이 유부남 건 사진 다 묻어준다 했잖아. 그 영상에 있는 그 사진 그거 내가 직접 지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모는 예전과는 다른 냉정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널 도와줄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젠 나도 널 지킬 수 없어. 그 말은 세리에게 치명타처럼 꽂힙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절규합니다. 다 나 때문이야.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울부짖음은 텅 빈 집안에서 메아리칠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강세리는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 맨몸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의 탑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시청자들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혹은 더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등 뒤로 바짝 조여오는 상황을 감지하고 급하게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방음벽과 통신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그는 이곳에서만 진짜 지시를 내립니다. 그는
그는 단단히 닫힌 문을 잠그고 불안한 손으로 홍 사장과 백 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당장 도희 사건 관련된 모든 자료, CCTV 백업, 녹취 파일, 내부 기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 누가 뭐래도 이건 묻혀야 돼. 그리고 세리, 그녀도 이제 우리 편이 아니야. 내 말 알지?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백 형사는 이전부터 도윤에게 접근해 점차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그에게 넘긴 내부 자료는 단순한 단서가 아닌 결정적인 물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홍 사장마저 최근 YL의 주가 하락과 세리, 폭로 사태 이후 배는 가라앉고 있다는 판단 아래 물밑에서 자영 측과의 거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홍 사장은 황기찬의 명령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래된 충성심과 눈앞의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리가 담겨 있었고 기찬은 그 미세한 망설임 하나조차 간파합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칩니다. 왜 말이 없어? 너도 날 배신할 거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홍 사장은 어렵게 입을 뗍니다. 회장님,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수습이 아닙니다. 폭풍입니다. 기찬은 회의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외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안에서 이런 짓을? 김도윤이 동생 도희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정윤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의 침묵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엄마로서의 삶이었지만 이젠 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며 도희가 남긴 일기장과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그리고 도희의 휴대폰을 꺼내어 하나씩 펼쳐봅니다. 특히 일기장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상무님 회장실 회의실, 9층 CCTV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필체 하나하나에 담긴 딸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억눌린 분노가 끓어오름을 느낍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 누가 병원에서 CCTV를 껐는지, 누가 자살로 몰아갔는지 이젠 밝혀야겠어요. 그녀는 결단하듯 유가족 연대에 연락을 취합니다. 도희처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들과 만나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기자회견을 기획합니다. 회견 장소는 YL그룹 본사 앞 광장. 전국적인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돌리고 기자들에게 개별 접촉까지 시도하며 이 사태가 단순한 내부 사건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닙니다. 딸의 억울함을 대신 외치는 굳건한 투사의 얼굴입니다. 남편의 낡은 수트를 꺼내 입고 기자회견 리허설을 하며 거울 앞에서 문장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딸 김도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무관심과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졌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그녀는 YL 본사 앞에 마련된 임시 단상 위에 서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습니다. 손에 쥔 도희의 일기장을 높이 들며 그녀는 말합니다. 이 기록이 증거입니다. 이 일기 속의 고통을, 이 고통을 만든 자들을 이젠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광장은 조용해지고 오직 마이크에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울립니다. 이 순간 정윤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이끄는 중심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한 딸의 복수를 넘어 침묵을 강요당한 모든 약자들을 위한 싸움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을 좇는 여정 속에서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공조하는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고 서로가 감당해온 고통과 상처를 공유하며 서서히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손등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그 순간 제인의 눈동자에 순간적인 떨림이 감지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도윤 씨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맺힌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하나의 리듬으로 엮여들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복수와 정의를 위한 단순한 동지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온기의 발현이자 상처와 트라우마를 껴안아주는 감정의 교차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도윤의 성실함 속에서 신뢰를 느꼈고 도윤은 제인의 결단력 속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정의감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이어가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은 어느 날 도윤은 제인에게 도시락을 건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요. 제인은 놀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누며 웃고 그 웃음 속엔 잠시라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잊힌 듯한 따뜻함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들은 서로의 존재가 더는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아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제인은 도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아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낮게 속삭입니다. 그 말 꼭 기억할게요. 그들의 연결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위로로, 현재의 위로가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러브라인을 넘어 같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서사로 완성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남편 황기찬은 그녀를 향한 따뜻한 눈길은커녕 마주치는 것조차 피합니다. 집에서는 냉랭한 기류가 가득하고 회사에선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이 하나 없는 듯 퇴출 압력은 날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그뿐만
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되어 갑니다. 유튜버의 폭로 이후 그녀는 어느새 가짜 인생을 살아온 대표 사례처럼 조롱받고 있었죠. 세리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 기찬이라 믿고 그의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러나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아시잖아요. 저 없으면 이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만 믿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는 문득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그녀의 계약 해지서를 비롯한 인사조치 문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젠 나도 널 감싸지 못해. 끝났어. 그 말은 한순간에 세리의 세계를 붕괴시킵니다. 그녀는 눈앞이 까마득해진 채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오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기찬의 사무실을 나섭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걷다 말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쉽니다.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세리.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직서, 초안이 놓여있는 것을 보며 그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야망에 불타던 YL의 퍼스트레이디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한 여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세리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입니다. 난 끝난 거야. 정말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의 내면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너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조차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나는 누구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리의 몰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쌓아온 거짓과 허영,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왔던 자아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여왕의 집 43회, 이제 진실의 칼날이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할지 그 결과가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다음 회 그 충격의 중심에 설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